제주의 허파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곶자와를 많이 떠오르실 텐데 이 곶자와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지역 브랜딩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곶자왈 공유화 재단의 강승일 사업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제주 곶자왈의 지역 브랜딩을 통한 제주 환경의 지속 가능성 강화 방안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 또 결과 또한 직접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에서 진행이 된 연구였나요? 네, 이번 연구의 취지는 연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곶자왈의 지역 브랜딩이라는 가입을 도입을 해서 네. 제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곶자왈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용암지대 그 위에 형성된 숲을 말하는데요. 네. 생물 다양성의 보고 그리고 지어서 함양지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곶자왈의 중요성은 제주 도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국민 모두다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런 곶자왈이 각종 개발에 노출이 되면서 곶자왈 면적이 점점 축소되고 여러 가지 갈등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곶자왈 공유화 재단은 이런 곶자왈의 보존을 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주도에는 곶자왈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모든 곶자왈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였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을 해서 공유화시킨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저지리, 교래리, 수산리 일대에 있는 곶자왈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곶자왈은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서부 지역에는 안덕, 대정, 한경, 한림, 그리고 애월 지역에 분포를 하고요. 네. 그리고 동부 지역에는 조천, 구자, 성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99.5 제곱킬로미터나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저희는 전체 곶자왈 중에서도 곶자왈 보존이 매우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보존 가치가 높아서 인근 마을과 지역 브랜딩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연구 대상인 세 곳, 아까 저지리, 수산리, 교래리 곶자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네. 각각의 특징이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세 개의 지역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제주 서남 쪽에 있는 저지리 곶자왈 같은 경우는 곶자왈의 요청 지형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종가시나무 같은 상록 화렴수림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멸종위기종인 개가시나무 그리고 청정 환경임을 알려주는 반딧불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럼 곶자왈 중에서 또 교래 곶자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교래 곶자왈은 한라산의 동측 해발 300에서 400고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팽나무 같은 낙엽 화렵수림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사계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곶자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곶자왈 생태체험관 그리고 탐방로가 잘 마련되어 있는 교래잔 휴양림이 있어서 곶자왈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는 곶자왈입니다. 그러니까 탐방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 곶자왈은 어떻습니까? 예, 수산 곶자왈은 제주 동부 지역인 수산 이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곶자왈을 중심으로 오름, 동굴, 습지와 같은 자연자원들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수산평이라고 하는 목장지대가 있다는 게 이곳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곶자왈이라고 모두 불리긴 하지만 지역마다 특색이 또 다 다르군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좀 연구가 진행이 됐을까요? 네, 저희 연구는 곶자왈과 마을의 상생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곶자왈과 마을이 서로 가치를 공유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의 상승을 가져오고 또 그 결과 주민들이 곶자왈을 보존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실상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곶자왈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연자원 그리고 그 곶자왈 옆에서 인근에서 곶자왈과 함께 수백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마을에 만들어낸 역사 문화 자원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지역 브랜딩을 엮어내려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마을 주민들과 지역 브랜딩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 방안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끌어내서
곶자왈과 마을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과 곶자왈을 연결해 주는 게 지역 브랜딩인데, 네. 자, 지역 브랜딩을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개념인지가 또 궁금해요. 네, 지역 브랜딩은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 또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한데요. 프랑스 파리가 대표적이에요. 파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 에펠탑도 있고, 에펠탑도 있고 자유가 생각나죠. 네네. 그리고 바로 한번 좀 찾아 가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바로 드는데요. 지역 브랜딩은 이처럼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그 정체성을 극대화시켜서 네. 주민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 지역만의 모델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브랜딩은 이미 해외에서도 많이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좀 이 지역 브랜딩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하와이에 있는 빅 아일랜드 섬이 대표적인 지역 브랜딩 이용 사례입니다. 그것은 제주와 마찬가지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섬인데요. 지금도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산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곳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곳을 찾아가서 정말 만족감을 갖고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역 상품 또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서 지역 경제를 상승시키고 네. 그곳의 행정이나 의회 그리고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관리, 보존, 이용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화산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많이 만나면서 소통을 하셨을 텐데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 브랜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시던가요? 네, 세계 지역 주민들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통된 의견은 주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민 주도적으로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곶자왈의 소중함을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곶자왈 선행 교육 그리고 지역 브랜딩을 만들 때 그 활동에도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주민과 함께 주민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나갈 때 곶자왈 관련 교육, 모니터링, 관광 관련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곶자왈 보전, 지역 브랜딩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교래나 저지, 수산 이 곶자왈이 아까 특색이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지역 브랜딩 방식 또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지역 브랜딩은 곶자왈의 특색, 입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설계가 되었는데요. 먼저 저지 곶자왈의 경우 주변에 관광 시설들이 다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영어 교육 대시에는 영어 교육 학교들, 그리고 인근의 안덕, 대정, 한경, 한림 일대의 초, 중,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환경교육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어서 곶자왈 환경교육 핵심 장소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교래 곶자왈은요? 네, 교래 곶자왈은 주변에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그리고 사려니 숲길과 같은 그런 자연 환경이 매우 우수하고요. 또 돌문화공원, 교래자연 휴양림, 붉은 오름 휴양림처럼 공공문화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곳이 휴양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브랜딩을 기획을 하였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수산 곶자왈은요? 네, 수산 곶자왈은 곶자왈 주변으로 오름, 동굴, 곶자왈 같은 그 자연 자원들이 풍부하고요. 네. 그리고 이곳에 매우 넓은 목축지, 목장 문화가 있어서 이런 문화 유산을 갖고서 지역의 문화 자원, 역사 자원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지역 브랜딩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주민과 곶자왈을 연계한 지역 브랜딩이 어떤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세요? 네, 지역 브랜딩을 통해서 곶자왈 마을은 제주의 작은 마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을로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 소득이 높아지면 지역 주민들은 그 생활의 일부 속으로 다시 곶자왈을 가져오고 이런 곶자왈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브랜딩은 곶자왈 마을의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곳에서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고 하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아직은 연구 단계인데
글쎄요, 실제로 브랜딩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곶자왈과 마을이 서로 상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했고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실제 지역 브랜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제주도, 도의회, 각종 연구기관, 그리고 제주도민, 지역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와 그런 관광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이 모아져야 네. 비로소 지역 브랜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도내 곶자왈 중에 도와 뭐 이런 재단을 통해서 관계기관을 통해서 매입된 곶자왈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곶자왈 매입한 것은 그 사유지 기준으로 네. 9%를 매입을 했는데요. 곶자왈의 사유지 전체 면적이 65.5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요. 네. 이 중에 5.86제곱킬로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먼저 제주도와 산림청이 504억 원을 들여서 조천 한경 일대에 있는 곶자왈 5제곱킬로미터를 매입을 했고요. 저희 곶자왈 공유화 재단이 교래리, 수산리 그리고 청수리에 이어서 최근에 저지리에 있는 곶자왈까지 매입을 하면서 네. 총 100억 원을 들여서 0.86제곱킬로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 2007년부터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전체 곶자왈 면적 대비 아주 적은 지역밖에 매입을 못한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좀 먼 상황입니다. 그럼 곶자왈 공유화 재단의 올해 매입 목표가 따로 있습니까? 네, 저희는 올해 그 30억을 예산으로 해서 곶자왈 약 0.15제곱킬로미터를 매입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 재단은 삶이 아름다운 곶자왈 동반자를 슬로건으로 해서 2030년까지 사유지 곶자왈 1.65제곱킬로미터를 공유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지역은 보존 가치가 높거나 네. 또는 개발이나 훼손 가능성이 높은 곶자왈 지역인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사유지 곶자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곶자왈 공유화 운동에 좀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탐방로를 자주 곶자왈에 놀러 가는 것도 그 곶자왈을 보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맞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